안녕하세요.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인사드립니다.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이렇다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성큼성큼 가을이 다가오는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가운데 어떤 고민에 빠져 계신가요? 오늘도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증시타파 출발해봅니다. 네, 지수가 보합권입니다. 양시장이 크게 좀 움직이지 않는데 게다가 또 오늘까지죠. 8월 17일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또 그동안 실적을 내놓지 못했던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속속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반기보고서를 통해서 실적을 내놓으면은 아무래도 또 이 실적 발표했을 때만큼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지는 않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혹시라도 놓치지는 않으셨는지 다시금 공시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요, 원래 이 분기가 마감을 하고 그 다음 달 지나고 15일 이때가 마감일인데 앞서서 이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고요. 14일이 이 임시 연휴로 인해서 오늘이 마감을 맞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서프라이즈를 내놓고 또 쇼크를 내놓는지 이에 따라서 종목들의 흐름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함께 고민을 해보시죠.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전화기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023251-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무료로 종목 진단 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요. 022128-3388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또 저희가 접수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또 이 증권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실 수 있어요. 올려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진단해 주실 분들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잠시 후 스튜디오에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스튜디오에는 이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용형님 대기하고 계시고요. 이 밖에도 오늘 전화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부자훈 전문가와 함께 하나투자증권 서초지점의 황정훈 과장님 이렇게 또 3분이 오늘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성향인데 결정장애라는 게 있죠. 주식 투자할 때도 발동하게 됩니다. 뭔가 좋아는 보이는데 이 매수할까 매도할까 지금 타이밍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손이 선뜻 나가지 않는다면 저희가 애매한 거 전응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이 밖에도 오늘 또 시장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극 같은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5가지 전개를 통해서 내용이 진행된다고 하죠. 우리가 좀 어렸을 때 이 문학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 다들 기억이 나실 텐데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죠. 그런데 이 시장의 이 분위기를 딱 대입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위기가 좀 서서히 가까워오는 뭔가 전개에서 위기로 넘어가는 그 국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9월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거기에다가 이 9월 금리 인상을 결정짓는 이 시기를 앞두고 나서 중국 쪽에서도 또 위안화 평가 절하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로 현재 이 경제 지표도 한 번은 좋았다, 한 번은 안 좋았다. 다소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게다가 연내에 한 번 정도 인상이면은 9월이 될 수도 있고요. 12월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미국 쪽의 금리 인상 우려 또 앞서서 상반기에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맞물리면서 9월은 위기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또 위기는 기회라고도 하잖아요. 지금 시점이 바닥일까요? 기회일까요? 혹은 정말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게시판에 마음껏 이야기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또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종목 진단 신청이 와 있어요. 바로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1501번님께서 경남제약 신청해 주셨네요. 경남제약이 지금 뉴스가 별로 좋지 못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오늘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발 악재를 만나서 급락하는 종목들은 다소 좀 걱정이 되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11% 하락이고요. 7,000원권 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종목 매수하신 가격이 9,350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비중도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 때문에 많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추가 하락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혹은 오히려 또 추가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부장 전문가님, 경남제약 오늘 급락 원인과 함께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초량주 클럽의 부장 나왔습니다. 사실 이 경남제약은 그렇게 급등할 이유는 없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작전성 냄새가 좀 나는 종목인데 펀더멘탈적으로 이렇게 오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연간 매출이 300억대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을 보면은 3년 동안 살펴봤을 때 50억을 못 넘어갔다는 얘기죠. 당기순이익이 2013년에 166억 적자가 났고 2014년에 겨우 6억 만들어냈는데 이번 실적으로 봐서는 뭐 중국에 또는 매출이 좀 기대된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주가 상승이 아니겠는가. 이 회사는 뭐 유보율로 본다면은 100%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가 부채 비율이 300%가 넘어요. 통상적으로 잡으면 50억짜리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좀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일명 대량 수급에 의한 과매도 또 주가를 좀 약간 허위성으로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포로 본다나 또는 BPS로 봐도 주가가 이렇게 오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이죠. EPS가 2014년도에 기준으로 보면은 금년 말까지 봤을 때 한 200원에서 300원 최저로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12,000원 40개 정도의 포로 접근해 봤을 때는 과도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9,000원에 어떻게 들어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9,000원의 매수는 절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급등주죠. 예,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도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악재 나온 것은 동사의 예전에 전 회장이라고 하는 이희철 씨가 지금 압류를 당했어요. 예, 부인도 마찬가지로 압류당했고 이렇게 실적이 좋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200% 이렇게 증가했다 하더라도 영업이 26억이 났지만 당기순이익은 16억 정도 나왔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재무 구조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경남제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첫 하한가에서는 빠져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질 값어치는 없으나 성장성 특히 동사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많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쪽 비중이 좀 높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가가 12,000원 이상에서 지금 7,3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떨어지면서도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라는 이유는 악재에다가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포로보나 BPS로 봤을 때 저때 주가는 과대평가받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깨졌어요. 예,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에 이미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하방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5,000원, 6,000원 그 자리까지는 저점을 찍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도 매도 그리고 좀 더 본다 하더라도 원금 생각은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자리에서 7,000원이 무너졌다 지금 꼬리다가 올라가 121선에 붙어 있는데 반등해도 고점 대기 매물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입니다.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올라온다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매도 의견 제시합니다. 네. 아유, 조금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경남제약과 관련해서 전 오너의 주식이 현재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 저변을 좀 들여다보면은 재무구조 약간의 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악재가 나온 만큼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이었고 매수 가격이 다소 좀 높다라는 판단 나왔습니다. 좀 잘 정리하셔서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더 크게 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게시판에 이야기들 이것저것 좀 올라오는데 사실은 제가 주말에 미용실을 갔다 와서 머리를
얘기를 했는데 약간은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게시판에 이렇게 또 저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들 많이 올려놓아 주셔서 오후 방송은 더욱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홍다우디 님도 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미샤님께서도 글을 좀 올려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보니까 즉석떡볶이님께서도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 금리 인상 이야기 물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도 들어서 이제 지겨울 정도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좀 이런 악재, 내성이 좀 생기다 보면은 정작 이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또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샤님께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물론 9월 뭐 세계경제 위기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지만 또 우리나라 이 한가위 추석이 있잖아요. 또 추석 때 고향 가는 길 양손 무겁게 가시려면 뭔가 좀 수익을 내셔야 될 텐데요. 과연 어떻게 시장이 도와줄지도 많이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 위메이드가 좀 눈길을 끄네요. 성공 세레머니님 매매 상당히 좀 잘하시는 분이죠. 가끔 저희 종목 진단 신청도 올려주시는데 오늘은 이 종목으로 좀 신청을 해주셨어요. 6만 원대 초반입니다. 6만 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위메이드 오늘 흐름 상당합니다. 지금 13% 급등하면서 6만 4천 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열혈전기가 중국에서 상당하대요. 6만 4,100원권 지나가면서 수익 나타내고 계시고요. 6만 100원에 비중 10%로 담아주셨어요. 증권통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주셨네요. 위메이드 현재 주가 흐름은 좀 좋은데요. 추가로 더 극대화를 해볼지 아니면 지금 좀 짧게 끊어가는 게 좋을지 부자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요즘 장에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만들어내는 편인데요. 특히 이제 이 회사, 동사 위메드하고 액터즈소프트가 모바일 관련해서 이 열혈전기, 이쪽 관련해서는 중국 쪽 관련해서는 IP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매출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따라서 이 모바일 게임의 하루 매출이 50억 이상이다. 요즘 장에서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주가로서는 대시세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차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펀더멘탈적인 요인은 별로 하자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연간 매출이 1,600억, 금년에 아마 1,5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재무적으로 부채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은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이 종목은 10%대고 유보율이 4,600%로 아주 안정적인 재무 구조에다가 영업이익률이 많을 때는 한 5%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 워낙 영업이익률 마진이 적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좀 개선된 듯한 모습이거든요. 자, 차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6만 5천 원 고점 이후에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고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점의 정리 매물이 아직 소화가 안 됐다는 부분에서 직전 고점을 7만 원 정도에 뚫고 올라가면은 시세가 만들어지겠지만 이게 삼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동종목이 한 6만 8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오면은 조금 수익을 좀 정리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종목의 매수 주체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과 외국인인데 기관이 적극적으로 계속 매물을 많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방 라인 6만 원, 일봉으로 치면은 15일선이나 20일선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주가 괴리가 상당히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제2평선, 단기, 중기, 장기선들이 이 주가에서 상당히 캔들 모양이 이평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수렴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조정을 받으면은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 그리고 고점 매물이 될 수 있는 자리는 6만 8천 원, 7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좀 등락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 시 7만 원 근처에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매도 의견 제시합니다.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국인이 좀 파네요. 이렇게 되면서 양시장이 한 0.4% 정도 나란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난주는 조금 긴 연휴를 우리가 맞았었죠. 금, 토, 일, 2박 3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미용실도 갔다 오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저는 전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했는데 정말 얘기 들은 것처럼 맛있는 먹을거리 많았고요. 또 그 더군다나 사람도 정말 많더라고요. 또 제가 그때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게다가 또 연휴가 길어서 전주에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좀 몰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해요. 오늘 시장 분위기를 포함해서 이제 좀 9월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뿌잉뿌잉님께서 우리 증시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시나 봐요. 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9월은 몸을 좀 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분의 문정식 운영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운영형님도 하루 더 긴 휴가를 맞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뭐 하루는 뭐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요. 네. 또 주말에는 또 저희 부모님 좀 찾아뵈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네. 리프레시를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여러모로 굉장히 좀 가정적인 그런 휴가를 보내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증시 지금 보니까 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9월 위기설 운영형님도 좀 많이 이야기 혹은 질문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일단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안 좋았을 때가 9월 달에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뭐 그쵸. 심지어는 뭐 9.11 테러도 저도 그게 딱 네, 떠오르네요. 9월 달에 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위기 같은 경우에도 보통 가을 정도에 좀 많이 발생을 좀 했거든요. 네, 뭐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9월 달에는 미국 금리 인상이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될 때 이게 왜 위기설이 나오냐고 하면 2008년도하고 2011년도 이후에 유럽인이라든가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좀 뿌려져 있는 어떤 유동성을 금리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회귀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되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외환 보유고라든가 여러 가지 일단은 위기설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경제가 일단은 좀 괜찮을 경우에는 이 유동성 훼손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우려감이 높지가 않을 텐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일단은 또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어서 대부분의 신흥 국가들이 원자재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도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자금이 회수될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신흥 국가들의 뭐 외환 시장의 어떤 위기가 좀 초래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좀 기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거기다가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 그러한 부분들까지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려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확산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렇게 보기에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부분이 경기의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정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 펀드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당연히 시장이 폭락을 하면 좋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제 어떤 완급 조절이라든가 속도 조절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기타 이제 위기설이 대두가 되고 있는 국가들의 어떤 동향이 전망치들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은요 금리 인상을 막상 또 시행을 하고 펀더멘탈하게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가 또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시장은 또 좀 정상적인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좀 찾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 금리 인상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좀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빠질 부분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뭐 5분 능선인지 혹은 지금 꼭지를 찍고 약간 좀 꺾여 있는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와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근데 이게 지수의 방향성과 또 기간 남은 기간 이렇게 좀 두 가지 이제 기간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X축과 Y축 이렇게 보거든요. X축은 기간을 나타내는 거고 Y축은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분명히 Y축상으로는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런 불안감 요인들 자체가. 그리고 뭐 X축 상으로도 이제 뭐 한 3, 4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일단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점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보통 신흥국들이 원자재를 수출하는 이 나라들이 많고 따라서 이 부분이 약간 우려 요인으로 꼽아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신흥국이긴 하지만 원자재 수입국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전체적으로는요, 비용을 통제하는 매출 원가되는 부분보다는요, 전체적인 지금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는 우려감들이 바로 탑 부분입니다. 매출이 증가가 없이 이익률만 개선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부분은 향후에 얼마만큼 좋아질지를 모를 때 주가가 일단은 더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 탑이 막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같이 일단은 뭐 시장이 심리적으로 또 위축이 되는 부분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9월 위기 설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물론 위기를 야기할 만한 요인들이 있기는 있지만 좀 과도한 걱정보다는 봐가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실지 이야기를 나누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네, 딱 좀 쉬시고 나서 오늘 시장 딱 문을 열었는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눈으로 봐도 조금 막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요. 과연 어떤 종목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네, 깨끗한 나라를 6,880원에 10%를 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투어가 184,500원에 20%. 네, 네, 서부 TNT가 28,050원에 10%. 네.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368,500원에 20%를 보유하고 현금이 지금 4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금은 좀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셔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원래 현금 한 요 정도 부분 가져오고 계세요? 최근 들어? 네, 원래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하나투어가 네. 조금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걸 샀는데 그게 지금 제가 매수할 때 가격보다 영 못 미쳐서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깨끗한 나라랑. 아, 깨끗한. 네. 네, 깨끗한 나라도 지금 좀 약간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럼 지금 이 금액 같은 경우는 급하신 자금은 아니시고요. 네, 아직은. 네, 그러면 지금 좀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마음속으로 이 종목들은 좀 지겨우니까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혹은 추가 매수할까? 좀 이렇게 고려하고 계신 사항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좀 반응이 있으면은 네.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보유를 하고 있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좀 오늘 종목 진단을 좀 받아보고 예. 네, 그러고 나서 또 결정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TV 통해서 전략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확신이 좀 크지는 않으셔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현재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수익도 손실도 크지는 않습니다. 진단 들어가 보죠. 운영형님, 일단은 한 줄 평부터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예, 한 줄 평은 계속 좀 좋은 게 나왔던 게 제가 딱 한 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자, 오늘의 포트폴리오 한 줄 평은요. 영양소 관리가 필요한 식단이다라고 일단은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도 좀 비슷한 한 줄 평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또 약간의 영양실조 느낌이 듭니다.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신 거세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봤을 때요, 그렇게 물론 이제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지만, 최근에 보면, 아니면 향후에 보게 되면은 좀 전망치들이 좀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매수가예요, 매수가. 매수가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높은 가격에 사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꼬인 부분은 분명히 전략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높은 가격에 사시고 나서 이제 들어가실 때도 어느 정도의 전략을 분명히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그냥 매수를 하시고 나서 가격이 일단은 마이너스권이 이제 10% 이상이 떨어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따라서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종목을 선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전략으로 이끌어내야 되는지도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은 좀 전망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꼬인 부분을 좀 풀어 나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제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손절매 가격이라든가 뭐 목표가 이런 거를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또 향후에 대한 전망치들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매매로 연결되는 전략으로서 일단은 좀 변경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 하나투어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인데요. 우선은 어떤 음식이 될까요? 네, 하나투어는 뭐 제가 볼 때도 전망치가 그렇게 나쁜 편은 좀 아닌데 일단은 여기 양장피 정도에 좀 놓겠습니다. 일단은 좀 메인 메뉴로 다뤄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 좀 함께 다뤄주세요. 네,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뭐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뭐 매출 같은 경우에 21%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1,092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거의 80% 육박하는 11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메르스라든가 이러한 어떤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뭐 일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하나투어 재팬이죠. 자회사 쪽 실적이 좀 상당 부분 좋아졌고요. 뭐 91% 성장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유럽 지역도 송객 수도 상당 부분 한 24% 정도 증가를 해서 전체적인 실적 상승을 좀 이끌어냈다. 네, 그래서 뭐 2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요. 성장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쪽이고요. 또 하반기나 내년도에 대해서 일단 올해 한 10월 정도에 인천 공항 면세점 부분이 가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시내 면세점, 그러니까 SM 그 관련 컨소시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내년도 1분기에 일단은 오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의 본업이 있는 부분이 일단은 뭐 면세점 쪽에 대한 영역을 좀 확대했다는 부분이 이게 상당 부분 좀 기대감이 높이 봐도 되지 않는가 일단은 싶고요. 면세점에 대한 부분, 2016년도에 대한 부분이 2014년도 매출 기준으로 거의 뭐 한 50%, 매출 기준으로 한 68% 그리고 영업이익 수준으로 50%라는 게 면세점 사업이 하나가 뚝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어떤 여행 사업 부분에 대한 플러스 또 면세점 부분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망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단지 일단은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주가가 좀 반영을 받지 않았느냐 싶고요. 근데 또 게다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너무 높이 또 매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부담이 됩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8만 4,500원, 현재 주가가 한 16만 원 정도에 놓여 있는 모습인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그 증권사들 하우스별로 목표 주가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0만 원 선에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올해 실적 대비해서고요. 제가 볼 때 2016년과 2017년 장기적인 어떤 성장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반등권 역으로 좀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9만 원 정도 일단은 저는 다시 전고점 트라이하는 부분까지 일단은 보이거든요. 단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게다가 이 부분은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요 7월 한 13일 정도인가요? 그때 뭐 면세점 관련된 그러한 부분 발표가 되면서 지금 갭을 내놨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저점을 깨트릴 경우에는 그 갭을 메우러 가게 되거든요. 그 갭이 거의 13만 5천 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6만 원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갭을 메우러 가기 시작하면 상당 부분 또 하락폭이 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겠지만 손절가 종가상으로 14만 6천 원이 깨질 경우에는요. 컷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일단 좀 진정되는 국면에서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시는 그러한 전략이 일단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종목은 좋은데 앞서서 한 차례 좀 열심히 에너지를 소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다소 좀 쉬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전만 같지는 않은 그런 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깨끗한 나라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깨끗한 나라는 어디에 놔볼까요? 깨끗한 나라는 좀 제가 볼 때는 없어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좀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나요? 네, 일단은 뭐 깨끗한 나라라든가 모나리자 뭐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국 쪽 어떤 이제 소비에 대해서 인터넷 직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뢰도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어떤 좀 주목을 받았던 업체들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요, 그러한 전망과 기대와는 다른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전망치들을 좋게 봤는데 실적은 전혀 그러한 부분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흐름이다. 예, 깨끗한 나라는 보통 이제 포장재가 한 46.7%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화장지라든가 물티슈 혹은 뭐 생리대라든가 뭐 이러한 쪽 비중이 또 53.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뭐 보기에는 깨끗한 나라 이 휴지 이제 어떤 브랜드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생리대 같은 경우는 순수한 면, 뭐 그리고 뭐 기저귀, 봄날, 뭐 이러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뭐 신제품 출시에 따른 어떠한 뭐 그러한 매출 증가가 소폭으로는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내수 침체라든가 업체 간 경쟁 가속화 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고 솔직히 약간 좀 사양화된 사업인데요. 이게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 반영이 좀 과도하게 일어나서 지금은 그 부분을 일단 다 지금 빼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지만 아직도 이제 물려 있는 어떤 이제 투자자들 때문에 계속해서 손절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는 어떤 성장이라든가 비전 자체가 좀 기대가 될 때 좀 가져가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투자 전략은 종목 교체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깨끗한 나라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이야기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중국 쪽에서 중국 엄마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선호한다. 뭐 이러면서 모나리자, 기저귀 관련주들 상당히 좀 잘 갔잖아요. 그리고 보면 대륙에서 팔리기 시작하면 숫자로도 찍혀야 되는데 왜 실적이 반영이 안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 좀 첨가해서 모멘텀이 되지는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러한 분위기를 읽어주기 위해서는 실적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선이 되는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이제부터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라고 하죠. 산업 내. 뭐 그러한 경쟁력 부분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네. 뭐,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깨끗한 나라만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나? 뭐,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분위기가 좀 붙기는 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업체의 제품이 뭐 중국인들한테 더 각광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이유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찾지를 못해서 네, 그렇네요.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은 좀 손해가 가장 좀 심하시더라고요. 제일 좀 심한데 일단은 반등 포인트는 만약에 이제 뭐 이 회사가 어떠한 것을 하고 있든지 또 어떤 이벤트적인 어떤 부분이 또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만약에 좀 큰 폭으로 치고 올라온다면 네, 한 6,4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추세의 강한 전환이 필요하다. 거래량을 동반한 추세 강한 전환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여서요. 일단은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또 조금 미련이 남으시더라도 이전 저점이 4,900원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또 깨트린다면은 또 얼마까지 빠질지를 또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 좀 높이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6,4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이전 고점 정도 되겠네요. 우리 한 7월 달 고점인데 네. 일단 뭐 워낙 도깨비 같은 주식이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 그 정도 가격까지 강하게 좀 치고 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전환형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흘러내린다면은 4,900원 손절 라인을 좀 지키시길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에서도 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손실 구간인데 하나투어 차트 모양하고 깨끗한 나라 차트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네요. 이번엔 서부 T&D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놔주세요. 네, 얘는 이제 뭐 업력이 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뭐 좀 자장면이요? 네, 좀 매칭이 좀 안 되는데 네. 왜 짜장면에 났냐면은 약간 좀 업력도 좀 오래되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 구도라는 부분이
좀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어떤 우리 시장 쪽에 좀 녹아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의견에서 네. 일단은 자장면에다가 놨습니다.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이게 뭐 서부 T&D는요, 보통 이제 유류 사업, 유류 판매 사업, 석유 판매 사업과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고요. 본업적인 가치로만 본다면 이 회사를 밸류에이션 하거나 이렇게 접근이 좀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그 서부 T&D가 크게 세 곳에 일단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저기 목동 쪽에서 이제 부천 넘어가는 쪽에 서부 트럭터미널 쪽을 부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천 연수구 쪽에 그 땅을 좀 한 19만 평 정도, 19,000평인가 그 정도 가지고 있고 또 한 군데가 바로 용산에 또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인천 연수구 쪽에 작년 10월 달인가요? 그 스퀘어원이라는 복합 쇼핑몰을 일단은 지어서 임대를 한 상황인데 지금 100% 임대가 완료된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부동산 가치 개발에 대한 어떤 BPS적인 접근, 뭐 자산 가치적인 접근으로 일단은 뭐 프라이스 인 되어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점은 또 이제 호텔 사업을 용산구 쪽에다가 일단 지금 짓고 있거든요. 펀딩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영업을 개시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또 면세점 관련돼 가지고 뭐 호텔 신라하고 현대 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이 됐었잖아요. HDC라는 이제 컨소시엄인데 그러한 부분이 용산 쪽에 면세점, 시내 면세점 사업 부분이 좀 굉장히 또 크게 들어오면서 바로 옆쪽에 있는 호텔 사업에 대한 가치를 좀 재부각 받을 수 있다. 물론 2017년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이슈가 끝난 이후에 피크아웃되는 국면이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그냥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또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조정을 좀 거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좀 반등의 목표치를 좀 높게 잡을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2017년에 그냥 호텔 가치만 평가해가지고요. 제가 이전에도 한 32,0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이전에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일단 33,300원을 찍고 피크아웃을 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다시 부각이 되거나 혹은 기간을 보낼 때 이 회사의 가치가 훼손된 부분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반등 목표치는 이전 고점인 29,000원까지 일단 전 보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도 주시죠. 네, 손절라는 지금 중기적인 트렌드의 저점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깨질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일단은 보였어요. 종가상으로는 23,000원 기준이 만약에 깨지게 될 경우에는 손절을 하셨다가 또 기다리셨다가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음 선이 한 21,000원이라든가 19,000원 정도 선까지 하락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또 그 부분에 왔을 때는 또 다시금 매수로 또 대응하시는 방법, 그러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자주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어디다 놓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모레는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중국집 딱 갔을 때 제일 좋아하는 탕수육이요. 네, 일단 탕수육에 놓겠습니다. 많이 얘기가 나오는 만큼 좀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네, 뭐 브랜드 면에서는요 다 아실 건데 화장품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고가 브랜드가 설화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중저가 브랜드가 이제 아리따움이라는 그러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고가와 중가 브랜드를 적절하게 믹싱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 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 프리미엄 유통 채널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약간 좀 고점을 찍고 나가지고 뭐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분이 너무 빨랐어요. 2014년부터 2년 만에 10만 원짜리가 거의 45만 원까지 거의 4.5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우리 시장의 브랜드에 대한 중국인들의 어떤 인기도는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전망치를 접어야 될 거냐, 그러한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어떤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탑티어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저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치고 나가기도 사실은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매수를 조금 잘하신 것 같아요. 박스권 저점에서 좀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전망치가 향후에 크게 올라오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제시해드리는 전략을 보시고 약간 트레이딩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 주세요. 네, 일단 목표가는요 42만 원 정도까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42만 원 정도 드리고요. 매수를 36만 8,500원에 하셨는데요. 손절가는 35만 원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중기적인 저점 라인을 건드리게 돼서 만약에 깨트릴 경우에는요.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33만 원 선까지 하락이 가능해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맥점을 매일매일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물리는 그러한 그런 쪽으로는 좀 안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깨끗한 나라만 매도고요. 나머지 종목은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현금도 많습니다. 좀 어떻게 더 요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2분기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된 시점에서요.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와도 단기적으로 어떤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부터 지금 3분기 쪽으로 가져가는 부분은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은 3분기, 4분기 때 매수 타이밍을 조금 찾아야 한다. 일단 이러한 전략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수장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는 20% 그대로 보유로 가져가시고요. 깨끗한 나라는 종목 교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 쪽에서 일단은 영업을 좀 확장하고 있고 글로벌한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는 미스터 피자 MPK라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일단은 권유를 해드리고요. 서부 T&D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20% 보유 의견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신규 편입되는 부분은 하반기에 증설 이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년도까지 일단은 매출이라든가 이익의 확장 국면에 있는 고려아연 정도를 한 15% 정도 편입을 하시는데요. 쫓아가지 마시고 한 49만 원, 48만 원 이 선에서 조금씩 일단 좀 채워 놓으시면은 하반기라든가 내년도에 대한 부분들 항상 좀 쫓아가셔서 매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눌림목을 중기적인 눌림목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일단은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데스매치 출전하시나요? 네네네. 네, 게시판에서 바로 알아주셨네요. 지금 응원합니다. 은하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포트 진단을 해봤습니다. 영양관리가 다소 좀 아쉬웠는데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먼저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금 하나투어였는데요. 보유 의견에 19만 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14만 6천 원입니다. 깨끗한 나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 나왔습니다. 매도 의견에 6,400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4,900원입니다. 서부 T&D 보유고요. 2만 9천 원까지 내다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란 평가입니다. 2만 3천 원 손절 라인, 아모레퍼시픽은 보유 의견에 42만 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35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정 레시피 짚어볼까요? 하나투어는 그대로 좀 보유 의견이고요. 서부 T&D와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깨끗한 나라는 미스터 피자 코리아 MPK로 종목 교체를 추천했고요. 고려 아연은 신규 편입은 좀 어떠신가요? 추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한 25% 정도 가져가자라고 좀 문정식 은영혁이 좀 이야기를 드렸네요. 네, 또 이렇게 얘기 나누는 동안에 또 점심 식사 시간이니까 이런 음식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평소에 좀 만두 얘기 많이들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순대 얘기가 게시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종목 조금 더 봐드릴게요. 지금 올려주신 종목 보니까요. 전화 주셨네요. 6058번님. 올려주신 종목은 영보화학입니다. 5,700원 매수가고요. 20% 비중으로 올려주셨는데 현재 주가 보니까 좀 손실 보고 계세요. 영보화학 4,700원 부근에서 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지난주에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았네요. 지난주 목요일에 급락이 나오고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투자증권 서초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황정훈 과장님 진단해 주시죠. 예, 영보화학 5,700원대 지금 20% 물량 가지고 계시고 지금 4,750원. 어제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하락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의 딱 절반치, 매출은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은 절반으로 빠지면서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왔었고요. 그러한 이제 우려감에 이제 기관들이 그 전날 이제 목요일에 좀 많이 손절성 물량을 좀 많이 던진 것으로 보여지고 크게 좀 밀린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이제 13일 그리고 오늘 17일로 해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마감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작은 종목이 좀 1, 2분기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을 때에는 한번 좀 끊거나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고 좀 보시는 편이 좋았겠다. 앞으로 3, 4분기에도 매매를 하실 때 그 점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2분기 들어서 뭐 대형주는 물론이고 중소형주들 실적 발표를 앞두거나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대부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뭐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그러했고요. 다만 이제 뭐 건자재라고 하는 이제 지금 상승하는 주도 업종 내에 속해 있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은 작년도나 재작년도보다 분명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뭐 7,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반영이 좀 됐었고 또 2분기가 절반가량 꺾였고 또 3분기, 4분기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 시점에서는 이미 이제 과거에 뭐 3,000원대 주가에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뭐 아주 희망적으로 좀 보기는 어려웠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현 시점에서 다 뭐 실적까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일단은 뭐 보유 의견이고요. 지금 뭐 200일선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4,700원 라인.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기관의 매도세가 더 이어지는지 그 수급 동향을 잘 살피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요 라인 지금 이 200일선 라인까지 깨진다면은 뭐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지지선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요 라인을 지키는지 여부와 기관의 계속 손절성 물량들이 나오는지 여부, 그러니까 투자자 동향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그 지금 사셨던 가격인 5,000원 라인, 요 라인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확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절반으로 빠졌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태라서 그 이전까지 5,000원 이상의 가격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한 매수한 가격대 라인, 한 5,250원에서 5,500원 라인이 도달한다면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보시되 뭐 현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하면서 좀 기다리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종목 진단 신청 올라온 종목 가운데서 SK하이닉스 4477번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요즘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오늘도 2.5% 정도나 밀리더라고요. 외국인 기관상 끌이 매도에다가 아이고 오늘 현재는 36,000원 부근 지나가면서 8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 46,000원에 36,000원이죠. 36,000원에 비중 20%로 담아주셨어요. 딱 현재 주가인데 오늘 사셨는지 아니면 최근에 사셨는지 이 부근의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의견 주시죠. 예, SK하이닉스 뭐 오늘 정도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반도체 뉴스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뭐 미국의 마이크론을 인수하겠다. 뭐 실제로 인수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미국에서 이제 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중국이 좀 잠재적으로 그런 강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좀 우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쪽 인텔과 마이크론 합작으로 해서 좀 신개념의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이거 역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옴과 동시부터 외국인 기관이 계속 뭐 5만 원대부터 제끼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 라인은 사실 현재 실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이 맞습니다. PBR 한 1배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지금이 바닥권이 맞습니다. 그래서 또 자사주 매입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방에 더 무너지지 않고 분명히 좀 버티면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2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PC, 스마트폰 다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디램 가격, 뭐 매출 다 떨어지고 있고 좀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강하게 5만 원대로 뭐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이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현재 실적 대비 또 자사주 매입 이슈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더 많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반등 시 물량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로 4만 원 이상에 넘기에는 아직 그런 우려가 가시지 않았다. 4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보유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조금 더 참아보세요. 그렇다면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날들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얘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돈 되는 정보 오늘은 좀 준비해봤습니다. 심심타파 넘어가 보시죠. 네, 앞서서 세계경제 9월 위기설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문정식 운용역은 이 원자재 가격 하락, 이 부분도 함께 좀 다뤄주셨어요. 최근에 이 WTI가 42달러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약간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마 차트 펴놓으시면 다들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름 가격 이렇게 꾸준히 좀 우하향하고 있고 금값도 이제 온스당 1,000달러를 좀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상품 가격은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약간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행객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8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휴가를 이미 끝마친 분들은 약간 아쉬우실 수도 있는 소식이에요. 유류 할증료 관련 이야기입니다. 유류 할증료는요, 이 기름값이 좀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해서 비행기를 티켓팅할 때 추가적으로 붙는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달 9월 달에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영원이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이 유류 할증료, 특히나 국내 국적지기들 같은 경우는요, 유류 할증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싱가포르 국제 석유 시장에서 항공유가 거래가 되는데요. 이 싱가포르 국제 석유 시장 항공유를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1갤런당 150센트를 넘어서면은 1단계로 책정하고 또 부과가 되는데요. 보니까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난 한 달 동안에 이 항공유 가격이 146.2센트래요. 그러니까 0단계가 된 거고요. 유류 할증료도 자연스럽게 0원이 된 거죠. 그렇다면 비행기 티켓팅 할 때마다 유류 할증료는 0원인가요? 하실 텐데요. 여기도 약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국적기는요. 국제선의 경우에는 0원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해외 외항사들 같은 경우 조금 다른 기준을 책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세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제유가는 우하향하기 때문에 최근에 유류 할증료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국내선은 어떨까요? 가끔 이 제주도 가는 비행기 티켓 뭐 10,000원이다, 9,900원이다 프로모션 많이 하는데 막상 티켓팅 하려고 보면 유류 할증료가 더 많이 부과돼서 아쉬운 경우 많으셨죠? 국내선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9월 국내선 유류 할증료 금액을 편도 기준으로 2,2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8월 달에 3,300원이었는데 절반 정도를 좀 줄여놓는 모습입니다. 아직 여행 계획 안 세우신 분들께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9월 달 계획 있으시다면은요, 이 부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돈 되는 정보 짚어드렸습니다.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 살펴봐 드릴게요. 지금 좀 백비둘기님께서 대성에너지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3% 정도의 조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8,185원, 비중이 많네요. 40%로 담아주셨는데 손실 보고 계셔서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황 과장님, 어떻게 해볼까요? 예, 대성에너지 이제 그 뭐 도시가스 이제 뭐 LNG라든가 뭐 천연가스 이런 것을 이제 대구 쪽에 대구 광역시 쪽에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성장을 하는 업종이라든가 뭐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뭐 매출처가 다양하다든가 뭐 그런 업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실적 대비 좀 낮은 주가 상태를 오랜 기간 좀 유지를 했었고 또 실적이 꾸준히 증가를 해왔고 특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년도, 재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이후부터 기관들이 꾸준히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해오면서 주가가 이제 꾸준히 상승했었고요. 최근에 또 2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좀 그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좀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 이상의 좀 꾸준한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천천히 워낙 또 지금 일종의 이제
대체 수단으로서 최근에 이제 뭐 다른 일반적인 종목들의 실적 시즌에 실적이 다 꺾이는 추세였었기 때문에 기회비용적 측면에서의 좀 선택이었다라는 관점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신 가격대는 좀 높은 가격대라고 보여졌었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이런 종목이 쳐 올라갈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축소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았다라는 관점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또 꾸준히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아마 오늘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미리 빠지는 걸로 봐서는 아마 실적 대비 주가는 좀 많이 오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보유 의견 관점으로 보겠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실적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조금씩 저점 매수하면서 좀 꾸준하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단기적으로는 사신 가격대가 좀 높다고 보여지고 사신 비중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8,000원대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 축소 관점으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셔야 되겠고, 좋은 종목이지만 2분기의 예상 실적 대비 주가는 빠르게 올라서 지금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타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2시간도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잊지 마세요. 그럼 내일도 놀러 오세요.